911, do you need police, fire, medical? My daughter's dead. She just had to go in there. Sir, did she hang herself? No, she didn't hang herself, but How old is she? around her. She's 11 years old. 아만다 코프의 죽음. 2001년 11월 29일 사우스캐롤라이나 록힐에서 12살 아만다 코프가 자기 침대에서 목 졸려 죽은 채로 발견됐어요. 선수비는 그녀를 발견해 인들간의 빌리 코프였죠. 저너 월스워즈스 아와디오셔. 근데 경찰이 수사하러 왔을 때 현장이 엄청 수상했어요. 누가 착한 12살 아이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걸 알아듣기 콩들의 사장 의심된 용의자는 누구였을까요? 오너드스프레 솜사너들이야 보여. RC 우리 성보다 훨씬 더 많은 반전을 품고 있어요. 이걸 새 얼굴로 공개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럼 더 망설이지 말고 바로 들어가 볼게요. Is she breathing? Oh, no, she's dead. How, She's cold as a cucumber. And, okay, you don't want to try to CPR or anything on her? no, ma'am, she's dead. I mean, her mouth is completely shut. She's ice cold. Okay, when was the last time you saw her alive, sir? About 2 o'clock this morning. About 2 o'clock this morning. Has she been 1 o'clock this morning. Has she been sick or anything? No, ma'am. The thing was just wrapped around her neck. Was it her bed clothing or her sheet? It was her blanket. She just had a blanket laying there, and she rolled over and it wrapped around her neck. It's the green thing on the blanket. She laid on the green blanket with a green blanket, and it had a string wrapped around it. I mean, I gotta call my wife. Okay. Okay, what kind of house do you live in, sir? What color is your house? It's white. So she's gone on to be with the Lord, but she was a Christian. Please, I really don't. Okay. All right, I sir. have my light on. All right, sir. Thank you, ma'am. Thank you. Bye-bye. Bye-bye. 사건의 시작. 방금 들은 그 소름 끼치는 녹음은 37살 빌리 코프가 딸 아만다를 침실에서 죽은 채로 발견했을 때 걸었던 911 전화였어요. 2001년 11월 29일 새벽, 사우스캐롤라이나 록힐에서 빌리 코프는 새벽 3시쯤 깜짝 놀라 깨어났어요. 집에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딱 왔죠. 복도불이 켜져 있었어요. 분명히 자기 전에 껐던 기억이 났거든요. 아내 메리수는 야간 일 때문에 사무실 청소하러 나가고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는 빌리와 세 딸, 아만다, 제시카, 카일라만 있었죠. 아만다는 12살로 제일 컸고 제시카는 11살, 카일라는 7살이었어요.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라 매주 수요일 교회 예배에 갔는데 그날 밤은 못 갔어요. 제시카가 수학 숙제 때문에 애를 먹고 있어서 추가 도움을 받아야 했거든요. 언제나 다정한 큰언니 아만다가 제시카를 돕겠다고 했고 빌리는 두 딸이 숙제를 끝낼 때까지 깨어 있어도 된다고 했어요. 막내 카일라는 밤 9시에 잤지만 빌리는 큰딸 둘과 함께 새벽 1시까지 숙제를 도왔어요. 다 끝내고 나서 다들 잠을 좀 자려고 침대에 들어갔죠. 빌리는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쓰는 CPAP 호흡기를 켜놓고 잠들었어요. 이상하게도 2시간 뒤에 뭔가 때문에 깨어났어요. 아직 졸린 상태로 딸들을 확인하러 갔죠. 아만다 방 문이 닫혀 있어서 혹시 아만다가 복도불을 켰나 싶었어요. 밤중에 물 마시러 일어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다른 방 문은 열려 있었고 어린 두 딸이 침대에서 곤히 자는 걸 봤어요. 마음이 좀 놓여서 다시 침대에 돌아가 호흡기를 다시 쓰고 금방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6시 알람 소리에 빌리가 깼어요. 나중에 말하길 그 간헐적인 잠을 자는 동안 환상이 보였다고 했어요. 꿈에서 예수가 자기 추종자들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돌아왔대요. 그 꿈에서 아만다가 데려가지고 자신은 남겨졌는데 아만다가 안녕 아빠라고 말했대요. 강렬한 꿈 때문에 좀 흔들린 상태로 침대에서 나와 딸들을 확인했어요. 작은 두 딸이 평화롭게 자는 걸 보고 안도했죠. 근데 그 안심도 잠시였어요. 아만다 방 문을 열려고 했는데 문 뒤에 열린 옷장 문에 걸려 있었어요.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참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어요. 아만다의 몸이 침대에 축 늘어져 있었죠. 만져보니 차갑게 식어 있었고 악몽이 현실이 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는 아만다를 덮어주고 아직 충격 속에서 911에 전화했어요. 몇 분 만에 소방서에서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그들이 가져온 생명구호 장비는 소용없었어요. 아만다는 정말로 떠난 거였죠. 록힐 소방서의 제이슨 딜런이 빌리에게 무슨 일 있었는지 물었고, 빌리는 아만다가 자는 동안 담요에 목이 졸렸을 거라고 했어요. 원래 잠버릇이 뒤척이는 편이었다고요. 곧 형사들이 도착해서 집을 범죄 현장으로 봉쇄하고 수사를 시작했어요. 형사들은 빌리가 딸의 죽음에 보인 반응을 바로 의심했어요. 너무 침착한 태도가 부자연스럽고 감정을 거의 안 보였거든요. 곧 수십 명의 수사관이 작은 집을 가득 채우며 단서를 찾았지만 집은 엉망이었어요. 가족 물건들이 방마다 어질러져 있고 옷더미가 여기저기 쌓여 있고 싱크대엔 설거지가 넘쳤으며 바퀴벌레가 구석으로 기어다녔어요. 그 와중에 아만다의 시신은 옷을 다 입은 채로 침대에 누워 있었고 책이랑 최근 사진가한테 받은 학교 사진들이 주위에 있었죠. 시신을 조사해보니 폭행당한 뒤 맞고 목 졸려 죽은 걸로 나왔어요. 몸에 멍이 있었고 옷에서 물리적 증거도 발견됐어요. 그 증거를 모아서 범인을 알아낼 수 있길 바랐죠. 집을 뒤지던 중 경찰은 또 이상한 점을 찾았어요. 문이랑 창문을 다 확인했는데 억지로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모든 입구가 안에서 잠겨 있었죠. 이건 수사관들에게 범인이 집 안에서 나왔을 거라는 뜻으로 보였어요. 형사들이 빌리와 얘기하며 아만다가 어떻게 죽었을 것 같냐고 물었고, 빌리는 잠든 사이 담요에 목 졸렸을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건 현장 증거랑 안 맞았죠. 형사들은 더 파고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빌리 과거를 조사해보니 2년 전에 그와 아내가 아이들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적이 있었어요. 그 정보에 딸 죽음에 감정 없는 반응, 이상한 죽음 설명, 집에 침입 흔적이 없는 점까지 더해지니까 경찰은 빌리가 분명 주요 용의자라고 봤어요. 바로 그를 경찰서로 데려가 강도 높은 신문을 시작했죠. 며칠간 형사들은 빌리를 가차없이 몰아붙였어요. 4일 동안 총 17시간 넘게 신문받았는데 첫날인 2001년 11월 29일 살인 당일에 3시간 반 동안 질문받았어요. 첫 신문 결과 형사들은 그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신했어요. 필요한 건 자백뿐이었죠. 근데 첫날 빌리는 650번 넘게 계속 무죄라고 주장했어요. 신문 녹음에 따르면 그는 딸들을 사랑했고 절대 아만다를 해칠 리 없다고 했어요. 그날 밤 아무 소리도 못 들은 건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쓰는 기계 소리가 너무 커서 외부 소음을 다 막았다고 했죠. 수사관들은 그게 터무니없다고 보고 계속 자백을 받아내려고 밀어붙였어요. 그래도 빌리는 범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거짓 자백과 번복, 그의 신앙을 이용해서 지옥에 간다고 겁줘보고 물리적 증거가 그와 맞으면 숨을 데가 없을 거라고도 했지만 빌리는 계속 부인했어요. 결국 둘째 날 신문 4시간째에 빌리는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요구했어요. 그게 자기 무죄를 증명해 줄 거라 믿었죠. 불행히도 그게 빌리에게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거짓말 탐지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테스트를 진행하던 사람이 탁자를 치며 형사들에게 테스트 끝낼 만큼 나왔다고 했어요. 빌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테스트 실패했다고 했죠. 빌리는 망견자실했어요. 그 결과로 형사들은 더 몰아붙이며 왜 딸에게 이런 끔찍한 짓을 했냐고 물었어요. 천천히 빌리가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결국 빌리는 자백했지만 자기 말에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첫 자백은 그가 한 짓을 글로 써서 서명하며 딸을 죽였다고 인정하는 걸로 끝났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죠. 4일째 신문 끝날 때쯤 빌리는 경찰에 총 4번 다른 자백을 했는데 그중 어느 것도 서로 맞지 않았고 현장 증거랑도 안 들어맞았어요. 한 번은 아만다가 빗자루로 맞았다고 했지만 다른 자백엔 그 얘기가 없었어요. 어떤 자백엔 꿈 얘기가 들어갔는데 다른 건 꿈이 빠지거나 완전히 다른 꿈 버전이었죠. 각 자백의 세부 사항이 하나도 안 맞았어요. 그럼에도 형사들은 그걸 사실로 받아들였고 빌리가 정신적으로 심하게 불안정하다고 봤어요. 마지막 4번째 자백은 비디오 재현이었어요. 경찰이 그를 집으로 데려가 살인밤의 한 짓을 녹화했죠. 결국 여러 자백 때문에 빌리는 딸 살인의 유일한 범인으로 기소됐어요. 하지만 긴 신문 후에 빌리는 모든 자백을 철회하고 법정에서 다시 무죄를 주장했어요. 그럼에도 피해는 이미 커졌고 빌리는 보석이나 보증금 없이 감옥에 갔어요. 사건이 끝난 것처럼 보였죠.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어요. 빌리는 범죄를 자백했고 그를 아는 사람들조차 이제 그가 진짜 유죄라고 믿었죠. 근데 빌리 본인은 다시 무죄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록힐의 개인 변호사 필 베이티가 이제 이 사건을 법정에서 싸우게 됐어요. 필은 빌리를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유죄라고 생각했다고 인정해요. 그의 전략은 빌리에게 가능한 한 좋은 피리에디를 따내서 사건을 끝내는 거였죠. 근데 살인 직후 초기 신문 과정을 빌리와 얘기한 후 필은 들은 내용에 충격받았어요. 법원이 지정한 공변인 BJ 베로클로프가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경찰은 그를 신문실에 들어가 빌리를 만나게 해주지 않았어요. 그건 명백한 권리 침해였죠. 경찰은 빌리가 서명했다는 메모를 내밀었는데 거기엔 그가 변호사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적혀 있었어요. 베로클로프가 그 메모를 억지로 쓰게 했을 수도 있다고 따졌지만 경찰은 자기 고객에게 직접 물어보게도 안 해줬어요. 4번째 자백이 나온 뒤에야 변호사 BJ 베로클로프가 빌리를 만날 수 있었죠. 그가 빌리에게 왜 자백에 서명했냐고 물으니 빌리는 경찰이 서명 안 하면 사형당할 거라고 했다고 대답했어요. 필은 빌리의 권리가 명백히 침해된 것에 충격받았지만 자백이 이미 쓰이고 서명된 상태라 이 정보가 사건에 도움이 될지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 2002년 말에 예상치 못한 반전이 생겼어요. 필은 검찰에서 회의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어요. 클라이언트를 위한 거래인 줄 알고 만나기로 했는데 그들이 할 말은 전혀 예상 밖이었죠. 앉아서 얘기하는데 검찰이 아만다 시신에서 나온 DNA를 드디어 처리했는데 놀랍게도 그게 빌리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필은 충격받았지만 기뻤어요. 이젠 클라이언트가 무죄라는 뜻이고 사건을 이길 진짜 기회가 생겼으니까요. 근데 다음에 들은 말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경찰은 살인 몇 주 안에 DNA가 빌리와 안 맞는다는 걸 알았지만 1년 넘게 그걸 숨겼다고 했어요. 필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이런 심각한 사법 오류가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 그 중요한 정보를 그때까지 빌리 변호사들에게 안 알려준 게 이해 안 갔죠. 근데 잠깐 멈추고 물었어요. 그럼 왜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와서 이걸 말해주냐고. 그동안 DNA가 빌리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면 말이죠. 그때 마지막 정보가 공개됐어요. 지금 이걸 말해주는 이유는 경찰이 시스템에서 DNA 일치를 찾았고 그게 누구 건지 알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건 제임스 샌더스라는 남자 거였어요. 제임스 샌더스 과거에 대해 알려진 건 많지 않아요. 어디서 왔는지 2001년 전에 뭘 했는지도 모르고요. 알려진 건 그가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력범이라는 것뿐이에요. 감옥에서 풀려나 아만다를 죽이기 약 2주 전에 코프 가족과 같은 동네로 이사 왔어요. 그는 빌리 가족이 사는 곳에서 2블록 떨어진 집에 살았죠. 두 남자가 서로 아는 사이였다는 증거는 없고 둘은 확실히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을 거예요. 빌리 코프는 변호사 말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385파운드 백인 남자였어요. 독실한 기독교인이자
설교자가 되려 했죠. 반면 제임스 샌더스는 흑인 경력범이자 마약 중독자였고 2001년 11월 아만다 살인 후 6주 동안 풀려나 있었어요. 그 6주 동안 샌더스는 동네에서 성폭행 4건을 저지르거나 시도했어요. 이제 변호사들은 현장에서 다른 남자의 DNA가 나왔다는 걸 알았고 빌리가 사실상 무죄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은 빌리에게 진지하게 물었어요. 살인 직후 신문 받을 때 왜 거짓 자백을 했냐고요. 빌리는 변호사들에게 살인 직후 경찰 신문 받을 때 자기 무죄를 확신했다고 했어요. 근데 딸을 그렇게 충격적으로 잃은 터라 정신없었고 그래서 감정 없어 보였을 수도 있다고 했죠. 또 경찰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거짓 자백을 했다고 했어요. 증거로 입증되지 않으면 자백이 의미 없다고 믿었고 자기 자백이 진짜로 보일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틀렸어요. 경찰은 자백들이 서로 안 맞고 현장 증거와도 안 맞아도 받아들였거든요. 샌더스가 아만다 살인밤에 있었다고 확인됐는데도 빌리는 여전히 범죄로 기소됐어요. 2004년에 재판이 시작됐고 양쪽이 살인밤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증명하려 했어요. 빌리 변호사들은 그가 딸 죽음에 전혀 관련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빌리 자백과 새 DNA 증거를 간단히 설명했어요. 그들은 논리적인 유일한 설명이 두 남자가 공모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라고 했죠. 집에 침입 흔적이 없는 건 빌리가 샌더스를 들여보내고 나가고 나서 문을 잠갔다고 주장했어요. 코프 측 변호사들은 검찰이 부적절한 신문 방식을 덮으려고 증거를 그렇게 해석한다고 했어요. 빌리는 정신적 문제가 있고 딸 죽음에 너무 충격받아서 형사들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자백하게 조종했다고 했죠. 변호사는 중요한 증거를 배심원에게 보여줄 수도 없었어요. 존 C. 헤이즈 3세 판사가 그게 배심원을 논리적 오류로 이끌 수 있다며 막았거든요. 막힌 증거는 샌더스가 아만다 살인 후 몇 주간 저지른 4번의 성폭행에서 침입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거였어요. 샌더스는 침입의 달인이라 베테랑 형사도 찾을 증거를 안 남겼던 게 분명해 보였어요. 변호사들이 배심원에게 보여주지 못한 또 다른 중요한 증거는 감옥 정보원의 증언이었어요. 그 정보원은 샌더스가 록힐에서 어린 여자애를 강간하고 죽였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했죠. 이런 증언은 보통 검찰에 유리할 때 법원에서 허용되는데 이번엔 피고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지만 허락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빌리가 딸 죽음에 전혀 관련 없다고 분명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배심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샌더스와 빌리 둘 다 유죄로 나왔고 공모 혐의로 기소됐어요. 즉, 둘이 협력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2004년에 둘 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았어요. 2009년 4월 그 평결에 항소했는데 사우스캐롤라이나 항소법원의 3명 판사 패널이 공모 유죄를 뒤집었어요. 코프와 샌더스가 서로 아는 사이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곧 사우스캐롤라이나 법무장관이 그 결정을 항소했고 뒤집혔어요. 2013년에 주 대법원이 코프의 유죄를 유지했고 미국 대법원은 그의 사건을 심리하지 않았어요. 모든 증거가 빌리의 무죄를 가리키는 것 같았는데도 그는 감옥에 남았어요. 2017년 2월 9일 53살의 빌리 코프는 자연사로 주 교도소에서 죽었어요. 딸 살인 혐의로 기소된 뒤 유죄든 아니든 감옥 밖을 보지 못했죠.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게 남겨둘게요. 자,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아만다 코프 살인의 비극적인 이야기와 그 뒤 아빠 빌리가 겪은 악몽 같은 시련이에요.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빌리가 무죄였다고 보세요? 유죄였다고 보세요? 더 중요한 건 아만다 코프에게 정의가 실현됐다고 생각하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 알려주세요. 영상 재밌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전하게 지내고 봐줘서 고마워요.